자, 두 번째 개념학습 1강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문단별로 끊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남획으로 인해, 남획이 뭔지는 알지? 마구잡이로 잡는 걸 남획이라고 하죠. 남획으로 인해 1980년대 이후 어장이 타격을 입어 어업의 생산량이 정체되면서 점차 수산물 공급이 잡는 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 바뀌고 있다. 양식어업은 대상 품종에 따라 양식 조건이 다르지만 대체로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용이하며 양식 생물의 먹이가 풍부한 연안의 수역에서 이루어진다. 초기의 양식어업은 자연의 자정 능력 때문에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성장하였으나 이를 위해 어류의 생산량을 증대하려고 한 곳에서 지속적, 집약적인 양식을 하게 되자 사료의 찌꺼기나 어류의 배설물이 양식장 바닥에 퇴적되어 자정 능력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오염으로 인해 양식장과 주변 어장의 황폐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장의 황폐화는 육상농업에서 경험한 공유자원의 비극이 바다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 정리. 자, 남획으로 인해서 어장에 타격을 입었어.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는 어업에서 뭘로? 양식어업으로 바뀐다. 바뀌어갔다. 잡는 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 바뀌어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남획 때문에. 그치? 처음에 이 양식어업은요, 초기의 양식어업은 이 바다의 자정 능력 덕분에, 이 자정 능력이라는 건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말하죠. 바다의 자정 능력 때문에 초기에는 전혀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이후에는 이익을 위해서 생산량을 증대하려고 어떻게 했어? 엄청 많이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 10마리 정도만 키웠으면, 예를 들어서 10마리 정도만 키웠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건데 돈을 더 많이 벌려고 10마리 키워야 되는데 50마리, 100마리 막 이렇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료도 겁나 부어야 되고, 그지? 걔네들이 먹고 싸는 똥이나 오줌 같은 것도 엄청 많아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 굉장히 많은 양, 그러니까 한계치를 초과하게 된 거죠. 한계치를 초과하게 되면서 자정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정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야. 자정 능력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오염물질 자체가. 오염물질이 자정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어떤 문제? 황폐화 문제가. 자, 정리하면, 자, 남획으로 인해서 잡는 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 바뀌었어요. 양식어업은 초기에는 이 바다의 자정 능력에 의존해서 전혀 문제없이 굉장히 잘 돌아갔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는 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 물고기들, 그렇게 했죠. 물고기들, 뭐 이런 것들을 키우기 시작했고, 여기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바다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이 황폐화되는 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근래 들어 기존의 양식의 어문제점을 극복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은 뭐겠어요? 이 황폐화가 문제점이 되겠죠. 환경오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생태 통합 양식이다. 자, 이런 황폐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게 됐대요? 생태 통합 양식. 자, 생태 통합 양식은 연안 어장에서 어류와 폐류는 이제 조개 같은 걸 말하죠. 해조류, 해삼 등을 함께 양식하여 사료의 찌꺼기나 어류의 배설물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료의 찌꺼기, 어류의 배설물들이 이 주변을 황폐화시킨 주된 요인들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부산물을 폐류, 해조류, 해삼 등이 섭취함으로써 오염을 저감하고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양식과의 차이점은, 그 이전의 양식은 물고기만 키웠다면은 이 생태통합 양식은 물고기도 키우는데 뭐도 키우는 거야? 조개도 키우고 해조류도 키우고 그 다음에 뭐 해삼도 키우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물고기를 키우면서 나타나게 되는, 발생하게 되는 이 오염물들을 누가 먹는 거야? 얘네들이 먹는 거예요. 얘네들이. 조개, 폐류, 해조류, 해삼 등이 먹어 치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확실히 그 오염도는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죠. 그죠? 이게 뭐라는 거야? 생태 통합 양식이라는 거야. 얘는 물고기만 키우고 얘는 다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미립자 형태의 용존 유기물은 여과 섭식종인 폐류가 섭취하고, 그러니까 이 조개류들이 뭘 먹는데요? 용존 유기물. 용존 유기물을 얘네들이 섭취하고, 무기 영양 염류는 이 해조류가 먹는데요. 그 다음 입자가 큰 침전 유기물과 폐류나 해조류에서 나오는 찌꺼기나 배설물은 저소동물인 해삼이 섭취하고. 자, 해삼은 뭘 먹는데요? 해삼은 침전 유기물. 그러니까 입자가 작은 것들은, 입자가 작은 얘네들은 조개와 해조류가 먹는 거고, 입자가 큰 침전 유기물은 해삼이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개랑 해조류도 먹었으니까 쌀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의 배설물을 또 누가 먹는 거야? 해삼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해삼이 조개나 해조류에서 나오는 찌꺼기, 배설물들을 누가 먹는 거야? 해삼이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삼에 의해 분해된 부산물들은 퇴적된 후 수축으로 다시 용출되어 해조류가 재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해삼도 먹었으니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먹었으니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해삼에 의해 분해된 부산물들은 다시 누가 사용한대? 하나 할까요? 다시 해조류가 어떻게 한대? 재사용한대요. 사실 인류는 이미 수세기 동안 강, 호수, 하구, 바다 등에서 몇 가지 수산생물을 함께 양식해 왔는데 생태통합 양식은 이를 체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태통합 양식은 최근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이 방식은 양식장의 자정 능력을 유지할 수 있고 품종의 다양성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도 이룰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이런 방식의 생태통합 양식은요, 뭐가 장점이래요? 장점이 자정 능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 경제적 안정성도 이룰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기존 양식업의 대표적 방식인 가두리 양식은 파도가 심하지 않은 바닷가나 내륙의 인공호흡 및 자연 호소에 그물 등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물고기를 가두어 기르는 방법인데, 어류를 고밀도로 수용하고 사료를 많이 줌으로써 노폐물이 다량 방출되기 때문에 가두리를 설치한 장소나 그 근처는 부영양화로 인해 수질 오염이 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가두리 양식은요, 어떤 거야? 기존의 양식법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생태통합 양식 이전에 그냥 기존의 양식법을 이 가두리 양식이라고 하는 거지. 가둬놓고 하는 양식, 가두리 양식. 그리고 이러한 가두리 양식은 고밀도, 어류의 고밀도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 오염이 심하다. 수질 오염이 심하다. 하지만 생태통합 양식은 양식장 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기 및 무기 영양 염류를 구성하는 질소, 임 등의 제거에 효과적이어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생태통합 양식, 아까 우리가 설명한 이 생태통합 양식은 어떻대요?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 있잖아. 무기, 유기 이런 부산물들 다 누가 먹어? 해조류나 폐류나 해삼이 다 먹어치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가두리 양식에 비해서 훨씬 더 환경오염이 최소화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생태 통합 양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나오니까 당연히 둘째, 셋째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런 생태 통합 양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가 봐요. 첫 번째, 뭐래요? 양식장의, 첫 번째, 양식장의 적정 입지. 양식장의 적정 입지 선정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선정할 거냐, 양식장을 어디에 선정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양식장이 입지할 수역의 해류 속도와 방향, 수온 등은 대상 품종의 생장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양식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해류의 속도와 방향은 양식장의 구조적 안정성, 양식시설의 수명,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제거와 먹이의 유실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온은 대상 품종 생존과 관련이 있는데 적절한 수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수온차에 따른 쇼크와 면역력 약화, 산소 부족 등으로 대량 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양식장의 적정한 입지에서 다시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쵸? 첫 번째가 뭐야? 해류 속도. 해류 속도와 방향. 해류 속도와 방향. 그 다음 두 번째, 수온이 되겠죠? 자, 해류 속도와 방향은 뭐 때문에? 양식장의 구조적 안정성. 그러니까 막 해류가 빠르면 그 양식장이 막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흔들리고. 그치? 그 다음에 양식시설의 수명, 그것도 비슷한 말일 것이고요. 그 다음,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제거와 먹이 유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찌됐건 간에 양식장에서도 약간의 부산물들은 생기겠지. 그치? 오염물들은. 근데 해류가 빠르면은 뭐 금방 없어진다던가. 뭐 이런 장점이 있겠지만, 반면에 먹이를 뿌려놨어. 해류가 빠른 데다 먹이를 뿌려놨어. 그럼 먹이들도 다 떠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적정한 속도와 방향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수온은 뭐예요? 어떤 폐류, 뭐 쇼크사 이런 거 있잖아. 너무 갑자기 수온이 차가워진다던가 뜨거워지면은 거기 살고 있는 이제 어류나 폐류나 이런 것들이 집단 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고려해야 된다? 대상 품종의 입식 밀도에 대한 분석. 대상 품종의 입식 밀도. 자, 이게 뭔지 정확하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도 필요하다. 폐류의 경우 입식 밀도가 높으면 양식 생산량은 마르나 배설물에 의해 용준 유기물 배출량이 더 늘어나게 되어 양식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입식 밀도라는 것은 그 한정된 양식장 안에 얼마나 키울 것인가, 얼마나 밀도 있게 키울 것인가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개 같은 거는 밀도를 높이면, 그러니까 조개를 많이 키운다는 얘기겠죠. 밀도를 높인다는 게. 조개를 많이 키우면은 그만큼 이 조개가 많이 생산되니까 훨씬 더 그 경제적으로는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뭐가 유기물 배출량이 그러니까 이제 배설물 같은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양식장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이득이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안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야. 따라서 적절한 품종을 선택하고 필요한 생태계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개체군의 입식 밀도를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입식 밀도를 정해야 된다. 물고기는 얼마나 넣을 것인지, 해조류는 어떤 종류를 얼마나 넣을 것인지, 조개는 어떤 종류를 얼마나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양식장 환경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용존 유무기물의 측정과 양식 생물의 생장과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용존 산소량의 측정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적정한 입지나 적절한 입식 밀도 선정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 뭐도 확인해야 되는데, 뭐도
용존 산소량 측정 시스템. 용존 산소량 측정 시스템. 그러니까 자, 이 바닷물이나 이런 물 안에도 산소가 녹아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 이제 뭐 생물들이 많으면 걔네들이 산소를 많이 먹을 거 아니야. 많이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된다. 용존 산소량 측정 시스템을 들여서 여기에 산소가 어느 정도나 녹아있는지를 따져봐야지 이 대상 품종의 입식 밀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생태통합 양식이라는 것은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 맞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굉장히 어렵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양식장을 어디다 위치할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양식을 할 대상들을 얼마나 넣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얘네들을 따질 때는 또 각각 따져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 이 뒷부분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추론 능력이나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정보의 나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지문은 생태통합 양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생태통합 양식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생태통합 양식을 성공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중심으로 글이 전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